홍인표의 왈왈왈 59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원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거 이번 시간에 다루기로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조금 순서를 바꿔서 중국 금융계의 반부패 사정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새 경제정책 결정하는 그 최고위 모임이라고 그러셨죠? 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예상보다 미뤄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0일쯤 열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우리가 시간을 잡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 내부적으로는 이제 아마 치열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15일 보면은 그 상하이 협력기구 지금 정상회의가 열리고 해가지고 예. 국제회의 그 일정하고 겹쳐서 이게 좀 뭐 하다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유동적인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15일, 16일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아직도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안 정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일단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일단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주 그래서 주제가 금융계 반부패 운동인데 이거 그 뭐 중국의 워렌 버핏 뭐 그런 사람이 잡혀갔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제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그 꾸광창이라고 한자로 쓰면 곽광창, 그죠? 곽광창. 예. 상하이 푸싱그룹이라고 있는데 여기 회장이 12월 10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예. 전격적으로 이제 경찰에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붙잡혀 갔다기보다는 뭐 우리말로 하면 임의동행 형식으로 아하. 해서 데리고 갔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갑자기 끌려가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고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냥 소문이 퍼지면서 이 회사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예, 그날 뭐 일단 뭐 실종처럼 그렇게 돼서 어디로 간 것이냐 연락도 줘 그런 얘기가 먼저 나왔고 그 뒤에 뭐 알고 보니 경찰 조사를 받았더라 이렇게 그 중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그룹 계열사 상장사가 많습니다. 네. 그 중국 정시만 하더라도 무려 5개가 있고요. 예. 홍콩 정시에 상장된 게 2개. 아하. 또 그다음에 뉴욕 나스닥에 상장된 이를테면 신화닷컴 같은데 이 사람이 주식을 8% 이상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쿠투돌이라고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이게 유명한 사이트인데 한류 드라마도 많이 아하, 방영한 예. 여기도 지분 한 4% 갖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잡혀갔다는 소문 때문에 중국 정시도 폭락하고 홍콩 정시도 폭락하고 뉴욕까지 이렇게 막 그 엄청나게 파장이 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간 게 이제 그 한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너무 이제 갑자기 막 떨어져 버리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 스타일이 그렇대요. 경영 스타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는 스타일이래요. 이 사람이 대주주라고 예. 해서 뒤에 있는 게 아니고 꼼꼼하게 다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잡혀가면 이 회사가 절단난다 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튿날인 12월 11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요청해가지고요. 상장사 주식이 일시 중단을 했어요. 거래 중단했습니다. 예. 이 더 이상 뭐 이 거래를 못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SNS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홍콩에 출장 갔다가 상하이로 들어오다가 상하이 공항에서 경찰 10여 명이 데려갔는데 수갑을 채웠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풀려난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베이징으로 뭐 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돌아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밤에 예. 회사에서 이제 성명서를 내 가지고 알고 봤더니만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서 수사에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 다음 주에는 풀려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예상대로 이 사람 풀려났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리고 주식도 이제 오늘부터는 정상 거래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정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찰이 그 조사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러니까 베이징으로 끌려간 건 아니고 상하이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회사 측은 밝히고 있는데요. 예. 그게 사실이라면 상하이 부시장으로 아이 바오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비리 혐의로 낙마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 바오진 회장하고 이 꼬광창 회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하. 예. 부시장하고 이게 이제 어떤 사이냐 하면은 아이 바오진 부시장이 예. 꼬광창 회장의 계열사인 하이난 광업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2014년 12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이 회사 원래 매출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데 어허. 이 부시장이 예.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부시장이 도와주면 기업이 상장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그렇죠. 부시장 워낙 중국은 역시 관존민이니까요. 저기 워낙 관이 힘이 세죠. 그리고 이 바오진 부시장이 아주 뭐 실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데 아마 그 사람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데 또 문제는 이 꼬광창 회장이라는 사람이 워낙 마당발이고 워낙 유명한 민영기업가고 또 이 사람이 또 뭐냐면 누구하고 가까우냐 하면 링지화라고 전 중앙판공청 주임 있지 않습니까? 후진타오 주석 시절 때 정말 문고리 권력의 대표적인 인사였는데 이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의 부인하고 또 사실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링지화 전 주임의 부인이 꾸리핑인데 꾸리핑이 무슨 그 NGO 단체를 했는데 그 NGO 단체에서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좀 이 사람 저 사람과 얽혀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낭만 중국의 정권감독위원회 부주석이 있는데 야오강이라고 이 사람하고도 우리로 따지자면 역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인데 이 사람하고도 굉장히 가까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낭만 이 사람하고 또 관련이 있나? 링지화도 낭만에서 이 사람하고 관련이 있나? 아이바오진하고는 이제 관련이 있나?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그리고 공항에서 풀려나기는 했는데 지금 뭘 조사를 했나? 뭘 조사를 받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 금융계가 지금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을 갖다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뭔가가 줄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꼬광창 회장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꼬광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96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를 하면은 뭐죠? 48살이죠. 그리고 뚱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장성이지 않습니까? 절강성. 뚱냥, 동양이라는 데서 태어났는데 이게 뚱냥이라고 하면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금화시, 찐화시 소속이고요. 우리가 잘 안다기보다는 이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우가 세계 최대의 도매 시장이 있고 조그만 물건들의 집산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소한 사무용 물품 같은 경우는 이후에 가면 뭐 없는 게 없다고 할 정도가 있는데 그 이후가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데서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의 지역을 대표하는 상인들이 이제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절강성 상인이다 그죠? 저상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런 거고요. 저상 그러니까 절강성 상인의 대표성은 뭐냐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하다. 그다음에 그 모험심이 강하다. 그리고 취업을 안 한다. 이 사람들은 창업만 한다. 그 유명한 기업가는 누가 있어요? 그 유명한 그 알리바바의 마윈. 그다음에 와하하 그룹의 쭝싱호우라고 중국 최고의 부자들이 다 저장성 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또 가깝습니다. 이 꼬광창 회장이. 뭐 구이파의 대표 주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구이파. 구이파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 보면은 1989년에 상하이 복단대 있지 않습니까? 푸단대학의 철학과를 졸업했는데 아시다시피 푸단대학이라는 것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입니다. 여기가 이제 1992년에 자기 대학교 동기하고 3명하고 그러니까 자본금 우리 돈을 한 700만 원 정도로 조그만 회사를 갖다가 세웠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푸신그룹의 모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1992년에 이 사람이 창업했다 했는데 중국에서 1992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게 1978년이 이제 사실 덩샤오핑이 그 당시 개혁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굉장히 역사적인 해였죠. 그러다가 쭉 1980년대까지는 그 개혁개방 정책이 막대가지고 그 다음에는 경제의 개혁뿐만 아니고 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 해서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후야오방, 그다음에 짜오쩌장 총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일조 개혁의 바람이 있었죠. 그러다가 1989년 천안문 사태가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쩌민이라든가 이 이제 후임자들은 아이고 이거 개혁 개방했다가는 나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네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덩샤오핑이 딱 가만히 보니까 이거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해가지고 그 당시 남순 강화를 합니다. 1992년 1월 달에. 그 남순 강화가 92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92년 1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해가지고
이 사람이 광동성에 내려가면서 장쩌민이라든가 리펑이라든가 그 당시 중국의 지도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 버린 거예요. 어허, 예. 그래서 심천 선전에 가서 우리가 개혁 개방을 갖다 가속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장쩌민하고 리펑이 이제 중앙에서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가벼 해가지고 또 네. 이제 우리도 개혁 개방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1992년 남순 강화 이후에 불어닥친 개혁 개방의 가속화 예. 이거에 편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다 때려치우고 사업을 다 하게 됩니다. 장사길에 다 나서게 되는 거죠. 예, 고광청처럼 92년에 창업을 하고 그런 게 많이 붐이 일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92파라고 아하. 928라고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928 사업 이제 해서 사업한 사람들은 그 당시 초창기에 나갔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 일부는 또 전국 예. 요직도 또 차지하고 유명 인사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고광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제약이라든가 광산, 유통업 이런 데 다양한데 이제 여러 기업을 인수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죠. 근데 이 고광청을 왜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금융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 특히 보험회사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 레저 관광회사까지 가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중국의 워렌 버핏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거로군요. 예.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의 스승이 바로 워렌 버핏이다. 해서 워렌 버핏의 길을 갖다 자기가 가겠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워렌 버핏은 버커셔 해스웨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예. 그 해스웨이 버커셔 해스웨이가 뭐냐면 보험을 주력 업종으로 합니다. 네. 보험을 주력 업종으로 해서 다양한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험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보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3가지 초대형 인수를 갖다 성공시켰는데 예. 미국의 매드브룩 보험그룹이라고 예. 여기를 갖다가 4억 3천만 불에다가 이 사람 인수를 했고요. 예. 또 미국의 아이언쇼라는 데도 4억 6천만 불에 인수를 했고 또 포르투갈의 최대 보험회사 있습니다. 카이사 세구로스라고 있는데 여기도 10억 유로를 들여가지고 사들였거든요. 와, 예. 그죠? 그러다 보니까 푸신그룹은 작년 말 현재 보험 자산만 1,130억 위안. 이게 자기가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의 35%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험업이 주력 업종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2015년 같은 경우는 뭘 인수를 했냐면 9억 6천만 유로를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죠? 클럽메드. 저 클럽메드 중국에 넘어가나 그 기사를 썼었어요. 예, 예. 바로 이 사람이 인수했습니다. 그 지분을 갖다가 98%를 인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M&A의 귀재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워렌 버핏이다. 자기 중국의 워렌 버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고광창 어떤 인물인가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시 원래 주제인 그 중국 금융 반부패 운동으로 돌아가서 올해가 뭐 금융 반부패 운동의 원년이다 이렇게들 말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융업의 반부패 사정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금융업 정리정돈을 통해서 지금 중국 지도부는 금융업의 새로운 규칙을 한번 짜기를 바란다. 예. 이런 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올 들어서 지금 기율 위반 하여튼 뭐 비리 혐의죠. 예. 이걸 해서 낭만 금융권의 고위급 인사만 하더라도 38명입니다. 와. 그죠? 그래서 예. 은행은 보면 모두 12명인데요. 올 연초에 보면 민생은행이라고 네. 은행장 마오샤펑이 이제 낙마를 했고요. 또 농업은행 여기는 5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네. 농업은행 행장 짱윈 행장이 비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은행의 부행장급 이상이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증권회사 여기는 18명이 지금 낙마를 했는데요. 예. 그 여기 중신증권이라고 중국의 국유 기업이면서 최대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12명이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저번 7월달, 6월달 같은 경우에 상하이 증시가 그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대폭락을 했는데 그때 정권 당국은 대폭락 이후에 중국 당국이 엄청나게 돈을 풀어가지고 부양 정책을 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내부자 거래를 했다. 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거래를 했다는 것을 보고 지금 대대적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신정권 말고도 민주정권이라고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민족정권 예. 그다음에 고타이 쥐난정권 팡정정권 뭐 유명한 정권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예.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지금 사실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쉐룽옌이라고 이 한자로 쓰면 설영년인데 예. 이 사람은 핑안 정권이라는데 총경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장을 지낸
유명한 정권계 인사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지금 내부자 거래로 수억여 원의 사실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하.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스타 펀드 매니저 여기도 보면은 서상이라고 쉬샹이라고 있는데 예. 여기 쩌시 투자관리 대표인데 여기도 지금 11월에 내부자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전방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정권회사 뭐 또 무슨 펀드 매니저에 예. 그치는 게 아니고 예. 정권회사를 갖다는 관리 감독하는 정권 감독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예. 여기도 지금 야광 부주석 우리로 아까 치자 말씀하셨던 아까 그 고강청과 사람, 관련해서. 예.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 사람도 지금 11월 13일부터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앞서 10월에는 중국 주식시장에 개혁파 인사로 꼽혔는데요. 장위진이라고 예. 정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조리 우리로 따지자면은 금감원의 부원장 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비리 혐의로 면직 처리가 되고 지금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분위기 살벌하겠어요. 살벌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금융 분야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고광창이 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다. 그렇습니다. 뭐가 어떤 어디서 누가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근데 이 금융기관 인사들이 이렇게 대거 낙마하게 만든 게 뭐 중앙순시조 활동 때문이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순시조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최고의 사정기관이 중앙기울검사위원회인데 예. 거기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갖다가 현장에 보내가지고 나름대로 감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수시조가 떴다 하면 예. 일단 비상이 걸리는 거고 거기서 하여튼 잘못되면은 뭐 다들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중국 주도부는 올해 초에 자기들이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기업하고 예.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대적인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미 경고를 했었군요. 경고를 올 예. 연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안 하다가 예. 10월 달에 이제 순시조가 뜬 거죠, 이제. 이제 안 하나 할 때 연말 연말 됐으니까 이제 아이고 그동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떴는데 지금 이제 각종 금융기관 그리고 감독기관에 이 사실 감찰 요원들이 지금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감찰 대상 같은 게 보면은 뭐 일단 1행 3회라고 중국에서는 얘기하는데요. 네. 1행 3회. 1행은 이제 인민은행이라고 중앙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말 잘 붙이는 것 같아요. 속속 들어오게 이제 이렇게 하는 1행 3회. 그다음에 3회가 있는데 정감회, 응감회, 보감회. 그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권감독관리위원회, 예,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아하.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실 금융감독원이지만 예전에는요. 예. 응감은, 예. 정감은, 보감은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합친 거고요. 이 사람들 이제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인민은행과 그 3회 여기는 먼저 예. 손을 댔고요. 또 양대 교육소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우와. 여기도 이제 손을 댔고 예. 외환관리국이라고 국무원에서 외환관리하는 부처 여기도 손을 댔고 그다음에 5대 국유은행이 있습니다. 중국은행, 농업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여기도 이제 손을 댔고 4대 보험회사 있습니다. 중국 인수라에서 중국 생명보험, 중국 예. 태평보험, 중국 인민보험 그리고 중신보라고 해서 중국 수출신용보험공사 여기 이제 아하. 4대 보험공사도 손을 댔고 또 이게 아니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중신집단, 중신그룹, 광대그룹, 중투공사, 국가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여기도 이제 손을 댔고 어머 진짜 전방위로 다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동안 중국 금융업은 뭐 부패 온상이었다는 말이 나도 과언이 아닌데 예. 사실 중국 뭐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뭐 각종 불법 행위, 위법 행위가 판을 쳤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반부패 이제 사정 운동이 시작된 만큼 많은 사건이 이제 드러날 거다.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이건 빙산일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금융이라는 게 서로 얽혀 가지고 있거든요. 예. 금융하고 또 예를 들어 권력하고도 얽힐 수 있고 금융 안에서 또 얽힐 수 있고 예. 금융 감독기관하고도 얽힐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나올 판인데 예. 이게 이제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준비가 부족하면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이제 금융계 관행이 있는데 예. 이제 본격적인 사정 국면을 맞아가지고 결과에 따라서는 천지개벽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산업이 워낙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젠 좀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손을 볼 그렇습니다.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사정당국 총책임자죠. 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의 서기가 공식 속상에서 뭐 사라졌다 이렇게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뭔가 그 금융계 그 부패를 그 없애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의 서기 여기 뭐 사실 저승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사라진 지 지금 한 달이 넘었다는데요. 아.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 한 달 동안 딱 두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11월 2일 날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에 왔을 때 이 사람을 아하, 만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11월 20일 후야방 전 총석이 그 당시 탄신 100주년 맞았을 때 예. 그때 나왔습니다. 그 두 번만 나오고 지금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왕치산 서기가 이제 모습을 안 보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지금 중앙기율검사의 중앙순시조가 예. 이제 감찰 도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가지고 왕치산 서기가 직접 나가서 해결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그 중앙순시조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뭐랄까 아주 엄청난 거물. 거물을 잡았다는 거죠. 거물을 잡아가지고 그 이제 호랑이, 예. 큰 호랑이 지금 큰 뭐 우리는 지금 정치계에서는 이상한 호랑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저기 큰 호랑이 낭마하고 연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금융계가 예. 중앙기율검사의 집중적인 사정 대상이기 때문에 예. 금융계 고위 인사가 잡힌 것 아니냐 아.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거광창 연행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지금 예. 두 번째는 보면 아까 첫 번째는 이제 금융계 고위 인사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링지화 전 중앙판공청 주임 예. 여기하고 관련된 뭐가 있다는 이런 관측인데요. 예. 이 분명한 것은 지금 왕치산 서기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이 중요한 뉴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링지화 사건이 지금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다. 링지화도 잡힌 게 꽤 오래됐으니까 이제 오래됐다. 그래서 관련 소식이 발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지금郭광창 이 사람 연행하고 주목할 점은 이 지금 말한 두 가지의 가능성하고 다 연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이를테면郭광창 같은 경우는 상하이 재계의 핵심적인 인물이거든요. 예. 인맥 관계가 엄청나기 때문에 금융계의 그 비리 같은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사정 당국이郭광창에게서 뭔가 폭발적인 뉴스를 갖다 잡아내 가지고 지금 이제 제대로 한번 금융 반부패 사정 운동을 벌일 채비를 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郭광창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 2006년에 예. 상하이 시당석이죠. 그다음 천량이라고 예. 그래서 정치국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건물인데 여기가 낙마를 했습니다. 예. 여기하고 원래는 가까웠다고 이 사람이 사라진 다음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새로운 후견자를 찾았는데 그게 바로 링지화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링지화의 부인하고 이제 사업상 관계를 맺었다.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있고요. 예. 또 링지화의 동생이 있습니다. 링완청이라고 한자로 쓰면 령완성인데 예. 이 링지화는 령계획이잖아요. 예. 이제 그 재미난 이름을 가진 이분은 이제 막내는 이제 완성을 갖다가 예. 그래서 아마 저기 사남 일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가 완성인데 예. 이 막내 동생하고 이제 골프를 치면서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은 사업 파트너라고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말한 식으로 야오강이라는 중국의 정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그 요 사람들이 다 링지화의 패거리들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다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종의 고광창이 그들의 뭐 스폰서였다. 스폰서였다는 이렇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고위 지도층들이 예를 들어서 상하이 야 어떠냐 하고 물어봤을 때郭광창한테 늘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郭광창이 이제 이렇게 조사에 협조하고 풀려났다는 거는 그것으로 얘기가 끝난 게 아니고 덜덜 떨 사람 되게 많겠는데요. 이제 후속 조사가 이어지면서 예. 중국 재계하고 금융계 특히 금융계에 지금 엄청난 이제 폭풍 뭐 지진 뭐 이 오는 것 아니냐. 아무튼 어떤 성과가 나올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뭔가 참 무슨 뭐라 그러나 뭐 영화 같기도 하고 참 한편의 드라마죠. 한편의 드라마. 예, 그래서 왕치산이 다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떤 발표를 할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이거하고 사실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하고 꼭 관련은 아니지만 꼬보슝이라고 예, 중국의 그 스리스타 그러니까 중국의 그 군사위원회 부주석 예. 이 사람 아들이 예. 소장 원스타였는데 이 사람 비리 혐의로 잡혔는데 이 사람 비리 혐의로 잡히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고. 근데 나이가 46인가 그래요.
근데 그 반부패 사정운동 뭐 시진핑 주석이 계속해서 해오고는 있는데 그동안에 뭐 이제 그 저우융칸 같은 사람도 잡았고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작업을 추진을 했지만 지금 특별히 이렇게 금융 분야에 집중을 하는 데는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중국 지도부가 금융업을 갖다 손을 댔느냐. 네. 그런데 사실은 보면 금융이라는 게 이게 돈 주머니잖아요. 그죠? 예. 재정, 세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네. 금융 분야라는 게 중국 당국의 돈 주머니인데 이 돈 주머니가 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자본시장은 뭐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내부자 거래라든가 시장 조작이라든가 이런 위법, 법규 위반 행위가 뭐 아주 수시로 일어나고 이게 아주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유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중국의 주시장, 채권시장, 선물시장 이런 것이 또 오랫동안 일종의 권력 남용 행위랄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회계 사기라든가 회계 부정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고 이렇게 숨긴다든가 이런 게 많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금융이라는 게 이게 또 전문 분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 제보가 없다든가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수사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가 미국처럼 그 금융 사기, 금융 위기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제적인 투자은행이라든가 신용평가기구는 중국의 금융에 문제가 많다 해서 경고를 계속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6월하고 7월하고 중국 증시가 대폭락을 한 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장 총리 같은 경우는 공안부에다가 이걸 비리 조사를 예. 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는 자본시장의 폐단, 예. 투기 이런 것이 벌써 이제 이미 나타났다고 보고 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금융기관의 부패 이런 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예. 또 국가 자산을 갖다 잃어버리는 속도 이런 것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한번 손을 대 가지고 제대로 한번 뭔가 모양을 한번 갖춰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금융시장이 봐야죠. 엄청나게 커지는데 이제는 좀 손을 댈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지도부가 지금 금융계 사정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려는 한마디로 최종적인 목표가 어떤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중국 최고 지도부는 금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난 8월에 시진핑 주석이 지리인성 창춘이라고 해가지고 동북 지방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국영기업을 시찰하면서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경제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된다. 네. 기업이 잘 되려면 국영기업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은 실물 경제, 예. 제조업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걸 갖다가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금융시장 이것도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실물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예.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은 실물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안 그렇죠. 현실은 투자자들이 예. 그 실물 경제에서 사실은 그 뭡니까 피를 뽑아간다고 할까요? 네. 이익을 갖다가 항상 이 금융산업이 비대해지면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제 중국도 그런 단계가 되어버린 거로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실물 경제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융업 정리 정도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지시를 받아서 왕岐산 중앙기율검사위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진두지휘를 하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숙정을 단행하고 그래서 중앙의 재정 그러니까 나라의 살림살이를 탄탄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금융계 반부패 사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중국 지도부의 최종 목표는 뭐냐? 금융업이 실물 경제를 위해서 지원하고 봉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계의 판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새로 한번 짜보겠다. 이런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죠. 미국 금융위기 일어난 다음에 미국에서도 뭐 월스트리트보다 결국은 메인스트리트 이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때도 뭐 월가의 살찐 고양이들 잡겠다 막 그랬는데 사실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 얘기해가지고 제조업을 갖다가 예. 제조업 부흥 전략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내놓기는 했죠. 예. 그런데 뭐 지금 나온 얘기 보면은
결국 다시 또 월가만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만큼 돈을 풀었는데 뭐 서민들에게는 안 그렇죠. 돌아가고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에게 많이 돌아간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래도 어쨌건 뭐 일자리 창출 효과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참 이건 또 중국 금융업 부패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보시라이의 돈줄이었던 사람이 뭐 감옥에서 돌연사로 숨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련 다롄의 실덕이라고 해서 셔더죠, 셔더. 예. 다롄 셔더 그룹의 쉬밍이라는 서명이라는 회장이 예. 이 사람이 징역 4년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뽀시라의 돈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뽀시라의 일가한테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제 2013년 그때 뽀시라이도 재판을 받았고 여기도 네. 또 이제 별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동안에 그 후베이성 우한 교도소에서 사실은 복역 중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이게 왜 돌연사냐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재기 의혹에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가 예. 이제 2013년이니까 4년 같으면 한 이제 내년 정도 예. 2017년 한 2016년에 풀려난다고 해요. 예. 그 만기 출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풀려나면 뭘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롄 셔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이거 나름대로 지시도 하고 내가 가면 예.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해서 거기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예. 갑자기 12월 4일 옥중에서 돌연사 이 음.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거거든요. 어허.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교도소가 이 사람을 갖다가 시체를 그냥 넘겨준 게 아니고 유해를 예? 넘겨준 게 아니고 화장해가지고 6월만 그 이제 유족한테 보내준 거죠. 뭔가 이 의심스러운 연기가 펄펄 나는 그런 그죠? 상황이라고. 예.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한데 그래서 고위층이 살인을 사주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정경유착의 그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재판 절차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재판 받는 것도 비공개로 됐고 아하. 4년 받은 것도 나중에 뒤늦게 알려졌고 어느 교도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후베이성 우한에 있다더라 뭐 이렇게 돼가지고 모든 게 예. 비공개로 됐고 그리고 또 평소에는 또 심근경색 증세도 없었다는 게 이제 회사 직원들의 증언이고 의문사로군요. 의문사 예. 의문사 그래서 그다음에 또 왜 유해를 그냥 안 주고 왜 또 화장을 해서 줬나 근데 이 사람이 그 보시라이하고 어떤 인연이었어요? 예, 이 사람은 그러니까 1971년생이니까 예. 올해 44 44살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22살에 이제 그러니까 다롄에서 조그만 건설회사를 차려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 다롄 시장이 바로 예. 뽀실라였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뽀실라하고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뽀실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준 대가로 이 사람은 또 플라스틱, 금융, 부동산, 석유학 그리고 축구팀도 있었어요. 유명한 그 다롄 셔더 축구팀이라고 여기 안정환도 여기 가 있었던가요? 하여튼 여기가 굉장히 예. 유명한 축구팀인데 그러다가 이제 중국 5대 갑부로 꼽히게 됐죠. 아하. 그래서 예. 이제 뽀실라이가 뜨면서 같이 막 이제 아주 눈덩이처럼 이제 재산이 불어났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뽀실라의 아들이 여기가 영국도 유학 가고 미국도 유학 갔는데 이 사람이 돈을 다 대고 이 사람이 뽀실라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에 한반 친구들 30명을 갖다가 충칭으로 그때 모셨는데 왕복 비행기 요금부터 해가지고 다 이 사람이 다 되게 됐고요. 큰 손이네. 그리고 예. 큰 손이죠. 그다음에 뽀시라의 내연 얘기도 했던 그러니까 CCTV 앵커 예, 한동안 시끄러웠죠. 예. 예. 여기 한테 그 프랑스 별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00억짜리 예. 그 프랑스 별장도 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은 또 뽀실라의 증언에 따르면은 뽀실라의 부인하고 또 내연 관계였다고 그래요. 뭐 있거나 말거나인데 아무튼 뭐 하여튼 뽀실라의 부인은 또 왕리진이라고 그 당시 그 충칭시 공항국장 그 예. 사람하고도 또 내연 관계라고 하고 뭐 참. 그때 정말 시끄러웠는데 하도 복잡해갖고 내용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그 이렇게. 어수선한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물주 역할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인 그 짱쯔이를 갖다가 성상납도 했다 했는데 짱쯔이가 웬 말이냐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결국 그 매체가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증거도 없고 알 수도 예. 없으니까요. 근데 참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중국 그 경제가 많이 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기업을 하려면 고위 관리들하고 이렇게 유착을 해서 돈을 대주지 않고는 좀 힘든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실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쉬밍이라는 그 회장이 뒷돈을 댄 거고요. 예. 류저진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가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철도부장, 예. 그러니까 철도부 장관이었죠. 예. 여기가 사실은 지금 중국의 고속철도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중국 고속철도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일은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성 기업인 그 띵슈마오라는 여성 기업인이 뒤에서 뭐 여자하고 돈을 다 대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또 낙마를 해가지고 지금 저기 아마 감옥에서 무기징역인가 사형집행에 유예 예. 판결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중국에서 잘 나가는 고위 간부들 보면 다 이런 스폰서 물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예외 없이 이 뭐 일종의 철저한 정경 유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고리를 끊는 게 중국 반부패 투쟁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는 예고했던 대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다뤄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월 16일 열리면은 열리면 예, 요걸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아니면 또 뭐 아니면 뭐 딴 더 딴 재밌는 거로, 얘기로 하고 예, 예.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황 선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 차장도 수고 많았습니다.